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부는 최근 강남의 평당 1억 원으로 거래된다는 아파트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가격 부풀리기 조사라고 하지만 실제 호가가 9천만 원이 넘습니다. 평당 4천만 원에 분양된 24평 아파트가 5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물론 단순 증가 비율로 보면 훨씬 더 많이 오른 아파트도 많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수많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결과 5년 동안 집값이 평균 56.8%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그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자평한 파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안정세는커녕 오히려 더 상승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 여의도 개발 계획이라는 폭탄까지 더해져서 부동산 시장은 더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지난달 27일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규제 완화, 금융규제 강화, 청약, 당첨, 전매 관련 규제 등 규제 일변도로 지난해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집값 급등과 대책의 남발, 참여정부 시즌2라고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순응보다는 수요 증가에 대한 규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역으로 가격 상승을 더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규제의 역설, 부동산 시장을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실성 부족한 부동산 정책은 매매 시장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이 넘는 가구에 대해서 전세 보증 신청 자격 제한하기로 한 거 아실 겁니다. 과연 7천만 원이라는 부부 합산 소득이 우리 사회에서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준으로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더욱이 하루 만에 정부가 한 발 물러났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또 혼선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342만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로자 평균 임금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많아서 전세 보증 자격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맞벌이 가구는 결국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서 시중은행이 아니라 제2, 제3 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것이 이 정부의 기준입니다. 전세 보증 자격의 경우에 대대적인 손질을 통해서 정말 현실적인 대책을 꼭 내놓아야 합니다. 가격이 높다면 공급을 늘리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은 첫째도, 둘째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는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 신뢰하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부처 간의 협업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할 때는 정부의 경제정책 총괄하는 기재부,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부동산 자금에 대한 대출 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 수도권 가격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시, 경기도 등과 같이 모여야 합니다. 함께 토론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각 주체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사전에 정리해서 부처 간에 엇박자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해주십시오.